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노후 대책 마련하려면 얼마가 있으면 되나요? 배당금 수익 내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배당에 대한 통보를 5개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삼성전자, 우선 주식도 들어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당금 정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 두 가지 면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에 배당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하는데, 회사를 삼성전자와 동남합성, 이크레더블 이 세 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당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1,440원입니다. 분기 배당이죠. 다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합성 배당금이 4,300원입니다. 이크레더블이 2,7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 주식 금액이 얼마냐면은 21년도 말에 삼성전자가 68,000원이었고 동남합성이 62,000원, 이크레더블이 19,6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21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죠. 그럼 동남합성은 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 6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당한 차이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크레더블을 봤을 때는 1390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배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자기 노후 생활을 정책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억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연 2,1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동남합성은 6,9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이크레더블은 1억 3,900만 원 정도를 배당을 받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자,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은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22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건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남합성, 이 회사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앞선 회기 연도에 1위를 배당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그때 9,900원을 배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좀 못 미치도록 배당을 정책을 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이 올해 배당에서 1위인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올해 배당에서 동남합성이 4,300원을 배당을 해도 15위 순위 내에는 이 회사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동남합성보다도 더 많은 고수익의 회사가 15개 기업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한 5억 정도 투자한다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 목표가 있지 않겠나. 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뭐 그런 금액도 없어.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나누면 5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죠. 그리고 좀 더 알뜰하게 잘한다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죠. 5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월 30만 원에 배당을 받는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배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발견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소득세를 15.4%를 공제하고 나서 그 배당금을 자동으로 해서 정권 계좌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당에 대해서 회사별로 이러한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다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크레더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안내란에다 올려놓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참고하셔서 이크레더블을 치시고 정기공시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을 하면은 주총 사업보고가 있죠. 4월 7일에 했죠. 근데 12월 결산을까지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 회사가 주총을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고서 내용들이 상세히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6번 항목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이크레더블이 어떤 배당 정책으로 해서 배당을 한다라고 읽고 배당을 이번에 분기에는 얼마를 했고 이런 정책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배당했지만은 전기와 전전기는 그렇지 못했죠.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역으로 동남 합성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주총이 있죠.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은 재무사항에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익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기는 올해는 4,300원을 했는데 작년엔 9,900원을 했죠. 이거는 결산 때 주총에서 보여주는 거고, 주총 이전에 이미 그 연말에 이 배당에 대한 계획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미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때 사전에 보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사업보고 있죠. 주총보고에서 배당정책, 재무사항에서 배당에 관한 걸 보시면은 쭉 배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전기부터 배당을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 쭉 나옵니다. 작년에 많이 했네요. 원래 얼마 절반으로 줄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배당 주식 관리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 전략이 필요한데, 그 항목을 잠깐 보시면은 배당 방법에 대해서 분기인지 중기인지 연말 배당인지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연말 배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방법에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달라지겠죠. 주가 변동 확인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장기 보유 주식 결정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개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다 사이클로 해서 원래 랭크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에 대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반 기업 2개와 정권가 2개와 금융 2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원래 배당이 잘 된 LX 인터내셔널을 10년으로 우리가 끌고 장기로 배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배당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이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엄청 큰 금액 손실이 일어났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세아특수강도 마찬가지죠. 삼성증권 정권사라 해서 다를 바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장기로 배당 목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메리츠증권도 원래 상당히 배당에 대한 고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주가의 변동폭이 10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심하죠. 금융 쪽은 더 합니다. 하나금융 보세요. 10년 동안. KB금융 보세요. 이런 금융에서 10년 동안에 이 변동폭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안정적인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우를 대부분 투자에 대한 배당 정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가는데, 왜냐하면 계속 우상향한다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인데, 참조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동일한 지점까지 오기는 약 2년이라는 사이클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배당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된 주식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 동남합성을 보시겠습니다. 동남합성을 봤을 때 이런 기폭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평소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근데 이크레더블을 보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10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다면은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배당만 바라보고 믿을 만한 회사일 수도 있고, 원래 좀 낙폭이 좀 심한 경우인데, 자, 이런 장기적인 주가의 변동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수익으로 인한 배당 정책 변화라든가 이것을 다 병행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배당 주식 매입과 매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차트 보셨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장기로 가져가지 않냐고 단기로 해서 배당을 받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제 분기, 반기, 연말 경우에는 다 정책이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말 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를 비교를 한다면은, 뭐 반기도,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 한 5일 전에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4, 5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배당이 좋은 정권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당을 받기 위해서 12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점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10월, 11월 기점부터 이
배당 회사에 대해서 한 10개 회사를 선정을 해 두시고 이 10개 회사에서 저점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 10월 11일이라면은 정권가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는 주식이 주가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봐서 들어간다면은 배당이 좋은 주식에 대한 상승하는데 몰릴 때를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매도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점은 반드시 배당이 끝나면 그 금액만큼 회사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크게 염려하지 않으실 것은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다시 이 배당락을 회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당락에서 떨어진 저점에서 판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판매하시면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당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매입과 매도 시점을 확실히 기획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라 해서 한 10개 정도를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5%의 소득세를 징수를 하지만은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이 세금이 훨씬 더 비중이 있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참조하셔서 분산을 하시면은 절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정권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배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배당이 높습니다. 그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현재 타 회사보다 떨어진다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배당 정책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은 바닥입니다. 회사가 유보금을 그렇게 5,000%, 7,000%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을 유보금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배당 정책을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주총에서 이번에 배당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정책에 대해서 상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회사에 믿고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지금으로서는 이 배당 정책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야말로 투기와 같은 시장이 지금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배당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안정적으로 연말에 배당을 해준다면 그 기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 정시만큼 앞으로 이 배당 정책은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금은 소정의 연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평균 50만 원 내외의 연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균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뭐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이 연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75세 때까지는 근로 수익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이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배당으로 인한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가 있죠.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꽤나 괜찮은 연금 못지않은 이 배당에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채라든가 기업에 대한 채권을 투자해서 달러를 또 투자를 해서 매입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볼륨이 크다 보면 사실은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겠지만은 보통 섬이라 할 경우에는 1번과 2번과 3번 항목은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노후 대책 방법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